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낙선님이 들려주실 이야기입니다. 일단 지인분이 겪은 이야기일 것 같고요. 정말 또 섬뜩한 경험을 하셨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선님. 안녕하세요. 네, 어디셔요, 지금? 네, 여기 지금 베트남 달랏에 있습니다. 아이고, 또 멀리서 이렇게 통화를 네. 하게 됩니다. 아, 예. 돌비님 너무 팬입니다. 아, 낙선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아,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낙선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지인분이 들려줬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아요. 오, 어떻게 하다가 듣게 되신 거예요? 이게 제가 오랜만에 온라인 게임에 다시 복귀를 했거든요. 예전에 하던 온라인 오. 게임이었는데 무협 네. 게임이에요. 무협이요? 네. 뭔 게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열혈 강호요. 아, 열혈. 아, 예, 그거 굉장히 오랜만에 듣습니다. 네. 그게 최근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어가지고 오. 어쩌다 보니 복귀를 하게 됐는데 네. 그때 우연히 만났던 중국인 친구가 들려준 얘기예요. 오, 중국인 친구인데 한국말을 잘했나봐요? 아니, 영어로, 그 친구가 영어를 잘하고, 저도 어렸을 때 외국에 살아서 사실, 아, 잘은 못하는데 영어로 소통은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가지고, 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네. 그 중국인 친구가 들려줬던 이야기. 그럼 배경은 중국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이리 타시죠. 낙서요! 이거는 시기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네. 아까 돌비님한테 말씀드렸던 대로, 오랜만에 게임에 복귀를 해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게임을 하다 보면 레벨에 맞게 사냥터를 다니는데 제가 저렙일 때부터 레벨이 조금 오를 때까지 항상 마주치던 아이디가 있는 거예요. 오. 같은 아이디랑 굉장히 오래 마주쳤는데 그동안 말을 한마디 안 하다가 어느 날 제가 먼저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한국어로 말을 걸었는데 이 친구가 한 1분 정도 답이 없다가 1분 뒤에 영어로 헬로우 그렇게 치는 거예요. 한국인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혹시 그럼 중국인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중국인이 맞대요 자기는. 네. 그렇게 대화를 시작해서 첫날 저희가 무슨 주제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대화를 3시간에서 4시간을 했어요 저희가. 네. 그렇게 첫날 3시간 4시간을 하고 서로 친구 추천도 하고 친해져서 그렇게 3개월간 게임을 같이 했어요. 게임을 같이 하면서 여러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친구가 자기 직업이 공안이라 그러더라고요. 중국의 공안. 공안, 오호. 근데 저는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돌비님도 아실 수도 있고 귀족님들도 아실 수도 있지만 중국에선 사실 한국 사이트 자체 접속이 불가능해요. 네네. 그걸 하려면 사실 한국 사이트 하는 게 불법이거든요. 네. 근데 공안이라는 친구가 불법을 그렇게 자행하고 있으니까 저는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친해져가지고 한국의 톡, 그 누구나 하는 이 돌비님이랑 전하고 있는 톡을 저한테 아이디랑 서로 공유를 해서 서로 톡 아이디가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제가 거짓말인 줄 아니까 톡으로 자기 막 유니폼도 보내고 자기 이름 찍힌 유니폼도 보내고 막 자기가 쓰는 카드 이런 것도 막 보내더라고요. 보고 지우라면서. 인증하라고. 네, 이 친구 이름을 지금부터 웨이라고 할게요. 웨이. 예. 웨이란 친구가 이제 그렇게 보내서 저는 이 친구가 공안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 친구 하는 얘기도 듣고 사수 얘기도 듣고 하면서 3개월이란 시간 동안 밤새 수다를 떠는 게 제 일과가 됐었어요. 네네. 그렇게 3개월 동안 잘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나 일주일 동안 출장 다녀올게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걸 되게 대수롭지 않게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3개월 동안 출장 다녀올게 하고 한 적이 많아서 그럼 잘 다녀와라. 네가 말한 아이템은 내가 구해놓고 기다리겠다 웨이야.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다음 날부터 친구는 출장을 떠났습니다. 근데 약속된 일주일 후가 돼도 이 친구가 접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친구가 잘 돼가는 여성분이 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생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냥 더 기다렸는데 이 친구 성격이 어떠냐 하면 굉장히 화통하고 사람 잘 챙겨주고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자랑도 많이 하는데 그 친구가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봄이 쑤셔서라도 저한테 카카오톡이든 게임에 접속해서 자랑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카톡을 보냈는데 그것도 무실당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지 하고 약간 서운한 마음도 들고 걱정하는 마음도 들고 하면서 저는 그냥 게임을 계속했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난 것 같은데 3개월 후에 제가 친구창을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 아이디가 접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너 접속했구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제가 막 채팅을 치니까 한 5분 후에 답장이 날라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예전처럼 수다도 떨고 이 친구 아이템도 주고 그럴 수 있겠지 했는데 3개월 후에 진짜 이 친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태도가 완전 달라진 거예요. 오? 어떻게 달라졌냐면 원래 이 친구가 말을 한 8 정도로 하고 제가 말하는 비율이 2 정도였어요. 8대 2 정도 비율이었는데 그게 달라져서 제가 8을 말을 하면 이 친구는 들어주다가 자기가 2할 정도 말을 하는 걸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말을 줄였네. 예. 네, 그래서 이런 친구가 아닌데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뭔가 못 물어보고 그렇게 한 3일 정도 흘렀을까 하는데 이 친구가 원래 항상 저희 게임을 할 땐 제 아이디를 불러요. 예를 들어 제 아이디가 낙서라면 야 낙서야 이렇게 불렀던 친구가 갑자기 제 본명을 부르는 거예요. 땡땡아 너 나 믿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친구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 여기서 친해진 중국인 있어 없어? 이렇게 딱 3개 묻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야 우린 친구고 친해진 중국인은 없고 내가 당연히 친구니까 널 신경을 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걱정 마라. 네. 무슨 일 있으면 말을 해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 일주일간 출장 다녀올게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준 거예요. 이제부터 출장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뭔 일이 있었길래. 네, 저도 너무 궁금했는데 일단 출장 멤버를 보자면은 이 친구와 사수 그리고 팀장이라고 할게요. 웨이와 네. 사수 팀장. 사수의 성격을 약간만 말씀드리면 사수는 정말 착한데 꽁 안에는 안 맞는 그런 분이셨고요. 팀장은 소위 말하는 에이스였어요. 꼼꼼하고 일 잘하고 평판 좋은 정말 에이스였고 이 친구도 사실은 되게 엘리트 꽁한 집안에 중국의 큰 도시 있잖아요. 청도, 상해, 북경 이렇게 있잖아요. 그 큰 도시에서도 꽁한 중에서도 꽤나 승진이 잘 되는 그런 쪽에 있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3명에서 그 친구가 있는 도시에서 5시간 정도 떨어진 곳으로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야 우리 근처에 술 공장이 있는데 냄새가 너무 나서 주민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걸 좀 조사해 주던지 아니면 이걸 다 폐쇄를 해주던지 좀 부탁을 드린다라고 지방 도시에서 요청을 해서 5시간 거리를 출장을 가게 됐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팀장이 성격이 꼼꼼하니까 웨이한테 그랬대요. 네. 야 가는 도중에 술공장에 들려서 미리 보자. 우리가 미리 한번 보자. 지자체 다른 공안들이랑 가기 전에 우리가 미리 보고 판단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지자체에 있는 공안 본부로 먼저 안 가고 먼저 술공장으로 향한 거예요. 3명에서. 근데 가는데 한 3km 정도 걸렸을까 하는데 이상한 냄새가 코를 타고 들어오더래요. 뭐야? 예. 그게 딱 봤는데 썩는 냄새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술 냄새도 아닌 것이 엄청나게 자기가 처음 맡아보는 류의 냄새였대요. 네. 그렇게 해서 어쨌건 술공장에 갔는데 원래 계획은 30분을 둘러보는 거였어요. 내부까지. 네. 근데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한 5분이 지났을까? 그 냄새가 너무너무 역해서 도저히 자기들은 잊지를 못하겠대요. 그래서 5분 정도 내렸다 차를 타고 곧바로 지자체 본부를 간 거예요. 지자체 본부를 가서 사실 술공장에 우리가 먼저 들렸다 왔다 그랬더니 그 지자체 본부의 가장 높은 사람이 그러더래요. 거기를 방독면도 없이 갔냐고 그러더래요. 정말 웃기지만 자기들은 거길 방독면 쓰고 들어간대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 정도도 심한데 거기다 그날 공안이 오면은 대접을 되게 잘한대요. 지자체 공안본부 같은 데서 귀한 요리들도 내주고 귀한 술들도 막 내준대요. 그 친구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그 5분간 맡은 냄새 때문에 하나도 못 먹은 거예요. 근데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는 요직에 있다 보니까 썩는 냄새도 많이 맡아보고 도 많이 본 그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런 냄새를 맡던 친구조차도 그 냄새만큼은 자기가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냄새길래 그랬냐 하고 이 친구가 한동안 답이 없다가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얘기를 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네. 끊으면 자기가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계속 말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지자체 공안들과 그 친구 웨이 사수 팀장 3명에서 그 술 공장을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5일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술 공장이에요. 중국 어디에나 있는. 예. 웃긴 건 오히려 깔끔해요. 공장 내부가. 냄새만 그렇게 나요. 근데 5일 정도 되자 팀장이 야 이거 어차피 폐 공장이고
나한테 이 공장 전부 폐쇄를 하든 뜯어 고치든 다 파괴할 권한이든 뭐든 있다. 내가 사실 첫날 오자마자 너희가 같이 조사할 때 신경 쓰였던 게 저기 술 진열대다. 술 공장인데 술 진열대가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저건 너무 많고 너무 구조가 이상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원래 이렇게 진열대가 있어야 되는데 진열대가 미는 진열대도 있고 벽에 붙여놓은 진열대도 있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오늘 이 진열대 다 드러내자 그랬대요. 그래서 그날 하루 날을 잡고 진짜 진열대를 다 부쉈대요. 아침부터. 다 부쉈는데 뭔가 어디 한 군데서 문이 하나 발견됐대요. 문인데 그냥 문도 아니고 콘크리트인데 위장이 잘 된 미닫이 문이 하나 발견됐대요. 이렇게 손잡이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움푹 패여있는. 그래서 그 문을 열렸더니 열리더래요. 열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안에 철문이 있었는데 자물쇠가 2개, 3개가 있었대요. 그것도 굵고 커다란 자물쇠가. 근데 팀장이 그래요. 아, 그러면 이것도까지 다 딴다. 오늘 끝까지 간다. 열쇠 따는 사람 지금 데리고 와라 그랬대요. 그래서 1시간 후에 열쇠 따는 사람이 도착을 하고 그 자물쇠는 너무 쉽게 열렸대요. 자물쇠를 딱 열고 문을 딱 여니까 회랑이 나오더래요. 긴 통로. 근데 그때가 3시였고 여름이었는데 끝이 안 보이더래요. 플래시로 이렇게 비추고 조명으로 이렇게 비춰봐도 끝이 안 보이더래요. 이제 끝을 보겠다고 했으니까 들어가자라고 그랬대요. 그럼 이제 사수랑 몇몇의 공안들은 밖에 남겨두고 팀장 포함해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열쇠 따시는 분까지 6명이. 그렇게 해서 꽤 걸어갔대요. 자기 기억으로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어간 것 같대요. 뭐에 딱 막혀서 후레쉬로 앞을 다시 비추니까 거기에 철문이 하나 더 있고 자물쇠가 또 3개 걸려있더래요. 그걸 이제 또 열쇠 따시는 분이 또 이렇게 후레쉬로 비춰서 또 따고 들어갔대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모든 사람이 다 알았대요. 여기구나라는 걸 딱 느낀 게 방독면을 쓰고 있는데 그 냄새가 방독면 안으로 들어오더래요. 근데 안은 조명 하나 없고 껌껌하니까 모든 팀원들이 다 후레쉬를 비추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벽 한쪽에 진열대가 있는데 거기에 갈색 항아리들이 있더래요. 그 너무 큰 항아리는 아니고 그냥 담금주 정도 할 수 있는 항아리요. 그게 되게 여러 가지 있었고, 근데 보통 중국 담금주 술 보면은 어떤 거에는 막 홍색으로 막 빨간색으로 무슨 복복자 써져 있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긴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갈색 딱 담금주 할 수 있는 항아리 그거에 딱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뭐지 하면서 막 뒤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여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여기 뭐가 좀 수상합니다. 그러는데 앞에 콘크리트가 하나 있더래요. 콘크리트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밑에 나무로 이렇게 통나무 같이 이렇게 받쳐져 있고 그냥 옆으로 쑥 밀 수 있는 콘크리트가 하나 있었대요. 큰 게. 야 이걸 밀어봐라 해서 밀었는데 밑엔 천이 하나 깔려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 나무 문이 2개가 있었대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냄새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천을 빼고 웨이가 열었어요. 그 나무 문을. 웨이가 나무 문을 딱 열었는데 처음에는 어두워서 이게 뭐지 하다가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래. 사람이 진짜 놀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영화에서 보니까 보통 뭐 엉덩방아를 찌거나 아니면 비명을 지르던데? 이랬어요. 걔가 딱 한마디 아니다. 사람이 진짜 놀라면은 후레쉬도 못 떨어뜨리고 손에 들고 있는 거 아무것도 못 떨어뜨리고 그냥 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몸이 굳는다. 그거의 정체를 딱 보는 순간 이 친구가 5분간 몸이 굳었대요. 그리고 어느 정도 몸이 굳었는데 자기도 얼마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데 팀장이 자기를 와서 막 깨우더래요. 정신 차리라고. 이 친구가 거짓말이겠지 하고 한 번 더 봤는데 그때 이 친구가 봤던 게 중국의 탭들 있죠. 예. 탭들이랑 술 그 2개 절여놓은 거예요. 술 공장에서. 그러니까 그 탭주를 만들려고 와. 미리 절여놓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 나쁜 놈들이 무슨 일이 있으니까 탭을 술에 절여놓은 상태로 그냥 도망쳐버린 것 같아요. 예. 아마 그걸 방치하고 도망쳐버려서 그게 몇 년, 몇 개월이 지나면서 그게 그렇게 썩어서 그 냄새가 그 마을 전역에 퍼진 거예요, 그게. 그거를 이 친구랑 공안 5명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서 사수한테 보여주고 위에 보고를 했대요. 이게 더 무서운 건 위에 그 술공장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더 높은 공안한테 보고하니까 그 위에서 딱 한마디가 내려오더래요. 이 친구가 영어로 그러더라고요. 커버업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대로 의역을 하면 그게 덮어 이걸로 딱 들었거든요. 덮어 딱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사건은 쥐도 새도 모르고 중국에 단 한 줄의 기사도 나지 않은 채로 그냥 이 친구 입이랑 같이 갔던 공안들 입에서 영원히 봉인이 된 거예요. 와.
그리고 했던 기록들은 다 지워버려. 문서 하나만 남기고 다 태워버리고 지금 사진도 다 지우고 다 지워버려. 딱 그러더래요. 위에서. 그렇게 봉인이 딱 되고 그 사수는 일단 공안을 탈퇴했고 네. 그 베테랑이던 팀장마저도 자기가 원해서 한직으로 가고 이 친구는 자기가 공안 집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직으로 가거나 공안을 그만두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왜 저한테 말했냐면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자기 가족한테도 말할 수도 없고 말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너한테 털어놓는다 그러더라고요.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예, 너무 힘드니까. 그거를 실제로 봤으니까 그 친구는. 저도 이런 류의 얘기는 정말 처음 들어봤는데 예. 하면서 그 친구가 또 저한테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네가 중국에 몇 번 와본 건 알고 있다. 제가 중국 여행을 가봤었거든요. 네. 중국 여행을 다닌 것도 알고 네가 여행을 좋아하는 것도 안다. 근데 절대로 중국이 쉬운 나라고 만만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나라 보기보다 훨씬 무서운 나라다.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나라고 내가 지금 맞닥뜨린 사건도 빙산의 한 조각일지도 모른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예.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카카오톡도 탈퇴를 하고 더 이상 게임에 접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근데 애초에 뭐 게임이든 카카오톡이든 이런 것도 다 원래는 안 되잖아요. 중국에서.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게 말씀하세요? VPN이라는 게 있어요. VPN. 아시겠지만 우회 뭐 이런 VPN으로 건가? 돌리면 우회. 네. 우회를 하면은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 네. 아마 귀족분들 중에서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게임을 해도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접속을 해요. 우리나라 게임에도. 더 많아요. 예,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다 우리나라 분들도 중국에서 뭐 돌비님 라디오도 듣고 이러는 게 다 VPN으로 다 돌려서 하는 거거든요. 중국에서도. 네네.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그걸 잘 아는 거죠. 그렇죠. 그걸로 다 돌려서 카카오톡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네, 이거. 아니, 근데 네. 그 사람이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너무 네. 그 상황 묘사라든지 예. 그런 게 너무 자세하네요, 이게. 이거는 이 친구가 지어냈는지 안 지어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말하기 네가 믿을 거면 믿고 말 거면 말아라고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일단 공안이라는 거는 제가 확실히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봤어요. 이 친구가 보낸 사진을 통해서. 네네네. 그래서 공안은 확실하고 근데 이 친구가 저는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 게 제가 이 친구 성격 얘기를 왜 드렸냐 하면은 예.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친구가 3개월 만에 확 바뀌려면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맞죠. 그 정도 되는 계기가 있어야지만 사람 성격이 확 바뀌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돌비님? 예. 사라지 폐가 어디서 제일 많이 어느 국가에서 가장 많이 납치나 사라지는 줄 아세요? 1위가 중국이에요. 예. 그게 제가 어느 기사를 봤는데 폐 납치율 1위가 중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얘기를 듣고 그 기사를 제가 그 후에 봤거든요. 네. 그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예. 제 생각에는. 일단은 네. 우리도 익히 알지만 아닐 네. 거야 라고 하면서 외면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맞습니다. 차마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그런 인륜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동들을 한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치만 이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낙선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건데, 그래도 그때 당시 이야기 나눈 걸로 기억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너무나 또 자세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낙선님.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지금 베트남에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멀리 계신데도 이야기를 이렇게 너무나 잘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지금 그 카페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지금 주인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빈 방이 하나 있어서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어쩐지 카페면 그래도 조금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신경 많이 썼어요. 야, 이런 또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이런 환경까지 만드신 그 노고에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시기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맞죠. 그 시기가 오래된 시기가 아니라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렇게 길지 않네. 몇 년 전. 네, 멀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거를 제가 그때 들은 얘기예요. 딱 그때 친해져서.
그래도 몇 년 안 됐다라고 하는 거를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거는 이거는 뭐 예전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라는 거에 더 섬뜩하네요. 예,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중국에는 아직도 이런 일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국가에서는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쵸? 중국에서 이런 일들이 좀 더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다른 나라 어디서든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없으라는 법이 없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낙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잔인하다라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이번 사연 자체는 사람이 이런 일까지 할 수 있구나는 아직까지 알려진 것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귀신이 무섭다 얘기는 하지만 사람만큼 무서운 존재는 없을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낙선님께서 오랜만에 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고요. 오늘 지금 현재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시차가 조금 있고 거기가 조용한 곳이 마땅치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조용한 곳에 가서 시참을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혹여라도 다른 소리가 들리더라도 개념치 않으시길 바라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낙선님이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갈게요. 렛츠고! 길이 타시죠. 낙서요.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돌비님한테 일단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저랑 돌비님은 친구인데 제가 돌비님한테 그냥 전화를 드린 거예요. 네. 근데 마침 돌비님께서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방송에서 야 방송에 쓸만한 재밌는 얘기 없냐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하는 형식으로 오늘만 좀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형식이죠? 그러니까 제가 돌비님이란 이런 컨텐츠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돌비님이란 친구에게 말씀드리는 얘기로 좀 오늘은 좀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말로 해달라는 느낌인가요? 뭐 어떤 건가요? 아니요. 서로 예의 차리는 관계인데 관계가 친구인 게 가장 중요해요. 친구인 관계가. 오늘만큼은 저랑 네. 예의 차리는 친구 하루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정확한 거는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제가 자연스럽게 한번 맞춰볼게요. 최대한. 예, 제가 그 이유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일단 제 양력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여행을 10년 좀 넘게 했고요. 그 순간 뭐 돌비에도 나왔지만 야쿠시마의 조몬스기 거기도 제가 다녀와 봤고 오호. 샤머니즘의 성지라고 불리는 아론선도 다녀와 봤고 도비님한테 아까 카톡으로 보내드린 것 중에 싱가포르 사가다 쪽에 가면 행인커핀이라고 매달린 관들이 있어요. 그런 영적인 장소를 제가 굉장히 많이 여행하면서 다녀와 봤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영적인 그 무언가가 느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다녀봐도 못 느꼈던 걸 이번에 말레이시아 쿠칭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느껴봐서 돌비님한테 제보를 드렸습니다. 말레이시아, 예. 예, 뭐 말레이시아 하면은 기본적으로 세 군데로 나누어지는데 페닌슐라 그리고 코타키나발루가 있는 사바하 그리고 사라왁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인도네시아 국경을 맞대고 있고 거기에 수도 주도가 쿠칭이라는 곳인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예쁜 도시예요. 평범한 도시. 여기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이죠? 일단 제가 쿠칭에서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첫날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저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머물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와서 다른 게스트하우스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 남자 방이었는데 저 말고도 그 말레이시아 현지인들 2명이 더 있더라고요. 예. 2명 중 1명과 얘기를 하면서 제가 겪고 들은 얘기입니다. 네. 그 2명 중 1명인데 1명은 이 이야기랑 관계가 없으므로 완전 제외를 하고 2명 중 1명에 대해 얘기를 시작을 할게요. 그 친구 이름을 쿠칭이라고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처음에 저 가자마자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10분, 15분 동안 하다가 이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야, 낙사야, 너 근데 혹시 슈퍼내추럴이나 아니면 슈퍼스티션 같은 데 관심이 있냐? 그러더라고요.
초자연 현상이냐 아니면 미신 같은 데 관심이 있냐 그런 뜻이거든요. 나 좋아한다. 나 그런 류의 얘기 상당히 좋아하고 한국에 그런 라디오도 있어서 자주 듣는다 그랬어요. 알고 있으면 얘기 좀 해봐라 그랬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많은 얘기 중에 첫 번째 얘기를 시작할게요. 첫 번째 얘기는 고스트마켓. 혹시 고스트마켓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 처음 들어보는데요? 고스트마켓? 네. 이 친구가 처음에 저한테 고스트마켓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그게 예. 말레이시아 쪽에도 무당이나 주술사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주술에 대한 도구를 팔거나 아니면 무당 굿할 때나 말레이시아 굿할 때나 이럴 때 쓰는 도구를 팔아서 고스트마켓이라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런 거냐?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고개를 젓더니 한번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예. 시작은 10년 전 자기 삼촌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 말레이시아는 촌락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빌리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삼촌이 이 빌리지에서 다른 빌리지로 아침 일찍 갈 일이 있어서 길을 걷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빌리지에 가는 길 중에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면 숲속이 있는데 그 숲속이 아침 새벽 6시, 7시인데 굉장히 떠들썩하다는 거예요. 그 숲속은 사람이 보이거나 이럴 때가 전혀 안 돼요. 숲속에 뱀도 있고 맹수도 있고 이래서. 예. 근데 무슨 사람 사는 세상같이 굉장히 떠들썩하대요. 그래서 호기심에 한번 그 소리 나는 대로 막 가니까 그 숲 한가운데 큰 시장이 펼쳐져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팔고 있는 게 과일, 채소, 고기, 먹거리들 이런 걸 막 팔고 있는데 너무 신선해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 신선해 보이고 가격도 3분의 1. 예를 들어 우리 시장에서 3,000원이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1,000원 정도에 팔고 있었대요. 그리고 친절하기도 해서 삼촌이 거기서 너무 좋아서 장을 막 3만 원어치 막 양손 가득 고기, 생선, 야채, 과일 이런 걸 막 사가지고 복기를 했대요. 복기를 하고 나서 가족들한테 와, 나 오늘 이만큼 샀어. 이거 먹자 했는데 갑자기 가족들 딱 들어오자마자 가족들 표정이 다들 굳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네 집안 자체가 전부 귀신을 봐요. 그 친구도 그 가족 중 한 명이니까 당연히 보고. 예. 그 친구의 할머니, 그러니까 삼촌의 어머니가 그 친구한테 너 지금 뭘 들고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삼촌이 여기 신선한 채소랑 과일이랑 고기랑 다 있어. 나 오늘 되게 싸게 사왔어. 그러니까 갑자기 그 친구의 외할머니가 갑자기 오자마자 삼촌 뺨을 탁 치더래요. 정신 차리라고. 예. 정신 차리라고 탁 치는데 삼촌이 눈을 감았다 뜨니까 자기가 사왔던 그 신선한 과일, 채소, 고기 있잖아요. 너무 신선하게 보였는데 그 땀을 맞고 나서 다시 보니까 구더기가 져 있고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네. 막 고기에는 구더기가 들끓고 있고 생선은 썩어서 비린내가 나고 채소는 벌레가 먹고 있고 이런 정도의 야채를 자기가 사왔다는 거예요. 예. 삼촌한테 물어봤대요. 야, 너 이거 어디서 사왔냐? 그러니까 마을과 마을 사이에 크게 장이 봐서 사온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네가 귀신한테 홀렸구나. 네가 걔들한테 홀렸구나 그러더래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그 가족 전체가 귀신을 보는데도 삼촌도 귀신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삼촌은 그 고스트마켓, 유령시장 이런 곳이 유령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한테 뺨을 맞고 채소를 보고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딱 하나가 생각이 나더래요. 거기서 왁자지껄 떠들고 물건과 풍정하고 이랬던 그 귀신들도 뭔가 하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팔이 한쪽이 없거나 눈이 한쪽이 없거나 머리가 약간 깨져 있거나 다들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삼촌이 그 시장에 갔을 때는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래요. 그게 보이지 않았고 그 썩은 생선들마저도 너무 싱싱하게 보일 만큼 삼촌이 그 유령시장에 홀려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주고 사온 게 귀신이 먹는 음식, 귀신이 쓰는 도구 그런 거를 사갖고 집에 들어온 거래요. 아, 그래서 이제 고스트 마켓이구나. 진짜 귀신들이 하는 거기서 시장에서. 와, 예. 그렇게 사와서 들어오니까 외할머니가 그 썩은 생선이나 고기도 되게 처리법이 어려운 게 우리는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안 된대요. 다 태워야 된대요. 부적 같은 걸 써가지고 같이 해서 다 태워버려야 된대요, 마당에서. 그래서 부적 같은 걸 써서 다 태워버렸대요. 다 태우고 삼촌도 이제 부적을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툭툭툭툭 쳐내서 그 귀기를 다 떨궜다는 거예요, 삼촌한테. 그 이후로 삼촌은 더 이상 그 유령시장이 보이지 않았대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쿠칭의 얘기로 들어가요. 예. 쿠칭이 저한테 얘기해준 말이 고스트마켓을 가장 많이 열리는 곳은 보르네오의 정글 안쪽이다. 그쪽에는 온갖 귀신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거기서 너무 많은 장이 열린다. 오. 그리고 그 친구가 고스트마켓을 본 거예요. 5살, 7살 때.
근데 그 친구도 이제 빌리지 촌락에 살았으니까 촌락에 사는 친구들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부모님이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를 가면 동행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촌락 그 사람들이 다 아는 사이기 때문에 혼자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렇게 막 가니까 걔도 똑같이 봤대요. 그 친구도 이제 똑같이 시장에 이렇게 모여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과일도 팔고 삼촌이랑 똑같았대요, 상황이. 그래서 부모님이 쥐어준 고사리 손으로 받은 용돈이 있겠죠? 그래서 저거 맛있겠다 먹고 싶었던 건데 딱 사고 나오려는데 누가 자기 팔을 딱 잡더래요. 나오라고. 그리고 자기를 거기서 끌고 나오더래요. 예. 누군가 딱 봤더니 자기 삼촌이래요. 자기 삼촌이 자기 팔을 딱 잡고 나온 거래요. 그래서 삼촌이 하는 말이 너 지금 어디다 돈을 쓰려고 그랬냐. 그래서 저기 사람들 안 보이냐. 저기 마켓이 있다. 나 사람들한테 돈 쓰려고 했어요.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때 삼촌이 거기를 보고 해줬던 말이 저기가 바로 고스트 마켓이고 하면서 이 친구한테 자기 얘기를 그때 들려준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삼촌 아니었으면 거기서 사온 과일을 먹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말을 저한테 하면서 하는 말이 너는 네가 귀신 안 본다 그러는데 고스트 마켓이란 게 네가 귀신을 보든 안 보든 이 세상 어디에나 있다. 오, 예. 네가 귀신을 안 봐도 잘못 들이면은 글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사람이랑 귀신은 구분이 안 된대요, 이 친구가. 그 당시에는 진짜 이 친구도 구분이 안 됐대요. 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도 자기가 고스트 마켓 가면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겠대요, 자기도. 그래서 거기서 그럼 내가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는데 일단은 거기서 뭘 사지 말고 그 마켓이 어디든 펼쳐지면 네 상식이 안 맞으면은 예를 들어 뭐 정글 한판에 사람들이 모여있다 이러면은 그 마켓에 발을 들였다 빼봐라. 그리고 다시 들어가 봐라. 그러면 그 유령 시장은 계속 있으면 100% 사라질 거다. 그렇게밖에 구분을 못한다라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만약 발을 잘못 들였을 경우에는.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혹시 거기서 시장에서 너한테 뭐 먹어보라고 과일을 주거나 이걸 뭐 아몬드를 주거나 이래도 절대 먹지 마라. 정말 위험한 건 그건 귀신의 음식이기 때문에 산 사람이 그걸 먹는 순간 그 친구 말로 넌 그걸 귀문이 열린다 그러죠. 귀신을 볼 수 있는 게. 예. 귀문이 열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고스트 마켓에서 주는 음식을 먹은 순간. 예. 그리고 귀신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네 귀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건 절대 다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혹시나 뭐 어디든 네 상식이 안 맞는 곳에 사람들이 많고 왁자지껄 하다 이러면은 아무리 신기해도 들어갔다가 일단 한번 나와 봐라. 이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충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랑 같이 밖으로 나왔는데 이 친구가 저기 어디를 계속 보면서 딱 그러더라고요. 야,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고스트 마켓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러면서 첫 번째 얘기는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 이게 우리가 대부분 네. 지금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귀신 보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외국인인데 귀신 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새롭긴 하네요. 저도 그래서 이 고스트 마켓이란 게 얘가 혹시 그걸 어디서 인용을 했나 그래가지고 뭐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이 친구랑 얘기를 마치고. 근데 단 한 군데도 고스트 마켓이라고 치면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고스트 마켓 제가 별의별 검색어를 다 넣어봤는데도 이 고스트 마켓에 대한 거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도 있었나요? 그분이 해주신? 예, 한 가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5살에서 6살 때 일이에요. 촌락에 살았으니까 그 촌락에는 분명히 동네 삼촌 한 명씩은 있잖아요. 동네에서 착한 삼촌, 친한 삼촌. 이 친구도 동네에 친한 삼촌이 한 명 있었대요. 근데 이 친구 말로는 이 삼촌이 너무 싹싹하고 어른들한테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잘생겼고 인물도 반듯하고 이래가지고 동네 여성분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았대요. 근데 또 동네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자기를 친족보다 더 잘 챙겨줘서 자기 진짜 삼촌보다 훨씬 더 좋아했던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잘난 삼촌한테 어느 날 옆 동네 사는 노파가 이렇게 오더니 그런 말을 하더래요. 난 네가 참 마음에 든다. 경호도 바르고 인물도 좋고 똑똑하고. 그래서 너에게 내 딸을 소개해주고자 한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노파가. 예. 그리고 며칠 후 그 노파가 거기 자기 이웃마을에서 딸을 데려왔는데 모든 동네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해준 말이 그 여성분이 너무 예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인인데 자기가 그 여성을 볼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닭살이 돋았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닭살이 돋고 머리카락이 쭈뼛 쓰고 왠지 모르게 싸늘한 느낌이 자기는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 남성분은 여성분이 너무 예쁘니까 홀랑 빠져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그냥 진행이 됐대요. 근데 문제는 아침에 눈 뜨면은 맨날 마당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던 삼촌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게 2, 3일을 찾아봤는데도 없어서 마을 사람들한테 저기 우리 삼촌 어딨어요? 우리 삼촌 어딨어요? 우리 삼촌 어딨어요? 막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삼촌을 기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냐? 난 그런 사람 모른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6살, 7살 때 자기 친삼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손을 잡고 이웃마을까지 갔대요. 그 삼촌을 찾으러. 혹시 거기 살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서 안 보이는 건 아닌가 싶어서 이웃마을에 갔는데도 그 삼촌 소식은 들리지 않더래요. 근데 이웃마을 약간 다른 게 우리 마을은 몰랐으면 이웃마을은 삼촌을 아는 것 같은데 다들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였대요. 알려지면 안 된다, 몰라도 된다 이런 분위기였대요. 그래서 실명을 한 채로 다시 본인 집으로 돌아와서 밤에 2층 집이었대요. 자기 방이 2층에 있었고 1층에는 가족들이 자고 있었고 방으로 와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야, 그래도 오늘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니까 삼촌이랑 같이 가가지고 찾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삼촌이 너무 좋았으니까. 근데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자기 창문이 누가 돌을 던지는 것처럼 탕탕 하고 막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창문을 열어보니까 창문에는 그 삼촌한테 자기 딸을 소개해준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의문인 게 이 친구 방은 2층에 있는데 어떻게 탕탕 소리가 났을까? 누가 문 두들기는 소리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그 노파분이 돌 집어던진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러던 거예요. 거기는 집어던질 수 있는 돌이 없대요. 예. 그래서 그 탕탕 소리가 어떻게 났는지는 자기도 모르겠대요. 지금까지 물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문을 열었더니 노파가 자기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얘야, 칭아, 네가 좋아하는 삼촌은 지금 내 딸이랑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이나 그들의 생활을 네가 망치려 하지 마라. 한 번만 더 망치려 하게 되면은 너도 그 세계로 갈 수도 있다. 이건 경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신 찾지도 말고 궁금해하지도 말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6살, 7살 조그만 꼬맹이한테 노파가. 이건 네가 아직 어려서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경고다 이러면서 돌아갔대요. 돌아가고 2, 3일 후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갑자기 누가 자기 애칭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 이름이 큐칭이니까 이 친구 애칭이 칭이었대요. 칭. 근데 그 칭이란 거는 자기랑 정말 친한 삼촌만이 자기한테 칭이라고 불렀대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부르고. 예. 꿈속에서 누가 칭칭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자꾸 찾았던 자기 삼촌이 있었답니다. 삼촌이 그 친구한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길, 칭아, 난 지금 여기서 너무 행복하다. 너와 이렇게 헤어진 건 나도 많이 아쉽지만 난 여기서 이 여자랑 행복하게 살 테니까 너도 잘 지내라. 그리고 나에 대한 거는 잊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뒤로는 노파도 삼촌도 자기 꿈에 찾아오지 않는데요. 예. 그리고 마을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삼촌은 자기만 기억하는 삼촌이래요. 예전 살던 마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얘기가 끝이 납니다. 자기 추억 겸 자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이제. 기묘하면서 신기하고 섬뜩하기도 하네. 이번 이야기가. 예, 제가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제가 돌비님 라디오 들은 지가 1년 정도 됐거든요. 네. 10년 동안 이런 이야기, 이런 사람을 못 만나봤는데 10년을 여행하고 돌비님 라디오를 듣고 나서 이런 사람을 처음 만난 거예요. 이런 친구를 저도. 아, 근데 혹시 낙서님이 그런 걸 안 물어봤기 때문에 못 만났던 게 아닐까요? 제가 잘 물어보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웃긴 게 예. 저는 살면서 가위는 많이 눌려봤는데 귀신은 딱 2번 보고 무당분은 딱 1번밖에 못 봤어요. 그 정도로 제가 그쪽이랑은 연관이 없는 사람 같은데 또 돌비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먼저 누구한가한테 그런 걸 물어봤으면 또 만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긴 해요. 이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낙서님. 전 세계 네. 어디나 귀신 보는 사람을 믿어주는 곳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물어보지 않는 한. 예. 믿어줄 그러네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네. 그런 거죠. 앞으로는 저도 좀 많이 물어보고 다녀야 되겠네요. 아마 해외시니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냥 그 나라에서 귀신 본 적 있냐라고 했을 때 그 나라 귀신을 본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지금 도비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얘기도 몇 개 있긴 합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해외 귀신? 네. 그리고 마지막 얘기까지 좀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아까 돌비님한테 오늘 하루만 좀 친구가 돼달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도대체 뭔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네. 마지막 이야기 예. 진행시켜. 예. 마지막 얘기도 이 친구에 대한 얘기예요. 이 친구가 떠나기 전에 저랑 했던 얘기인데 제가 아까 돌비님한테 고스트 마켓이랑 그 삼촌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게스트하우스에서 가위가 눌린 거예요. 보통 저도 가위가 많이 눌려봐서 어떤 느낌인 줄 알거든요. 숨이 안 쉬어지고 몸이 안 움직이고 막 이러는 느낌은 알거든요. 근데 그날은 좀 다른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고 몸이 안 쉬어지더라고. 몸의 어디 한 부분이라도 움직이면 항상 풀렸거든요.
근데 몸의 한 부분을 움직이니까 거기서 누가 나를 한 번 더 짓밟는 느낌? 손으로 이렇게 짓누르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려니까 갑자기 거짓말한 지진 난 줄 알았어요. 제가 2층에 있었는데 제 침대가 막 흔들려요. 제 침대랑 저랑 막 누가 자꾸 흔드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내면서 깨어났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 그 1층에 쿠칭이가 있었는데 쿠칭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괜찮아?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새벽 6시였는데 그 친구가 저 때문에 놀라서 깬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나 가위 눌렸어 그랬어요. 근데 가위라는 단어를 제가 영어로 몰라서 그냥 막 설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방 안을 한번 휙 돌더니만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근데 여긴 귀신이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하긴 뭐 귀신이 없어도 네 심리상 어떻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누릴 수도 있고 어저께 내가 했던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 여기 너 해칠 만한 귀신은 없어. 이러면서 난 일어난 김에 저기 아침 운동이나 가야 되겠다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절 배려해준다고 불을 끄고 나갔어요. 근데 돌비님 라디오에서도 자주 나온 얘기인데 불을 꺼도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진짜 들 때가 있어요. 진짜로 아무도 없는데 어디 한 구석에 서서 나를 뻔히 바라보고 있다. 제가 다시 자려다가 그 느낌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딱 깨자마자 2층 침대에서 거의 뭐 점프하듯이 내려와서 불을 켜고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좀 진정이 되자 문만 닫고 불을 킨 상태에서 그냥 잤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예. 그렇게 한 이틀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그것도 밤마다 그 칭이와의 대화는 계속 됐고요. 근데 이틀 전에 갑자기 이 친구가 앉아보라는 거예요. 너한테 사실 할 말이 있대요. 딱 앉으니까 자기한테는 지금 수호령이 사실 2개가 있대요. 수호령 2개가. 하나는 말레이시아의 호랑이고 한 번은 여잔데 정말 옛날에 죽어서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냥 다 집으로 덮어진 여자래요. 예. 그럼 여자인 건 어떻게 하니까 목소리 자체가 여자이고 본인이 여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별이. 그래서 사실 너 가위 눌렸다고 한 날 있잖아. 내가 귀신 없다 그랬잖아. 내가 그래서 그게 왜 그랬어요. 그 호랑이는 말고 그 옆에 있는 여자 귀신이 저같이 한국인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했나 봐요. 어허. 제가 신기하니까 저 잘 때 그냥 위에 올라탄 거예요. 얘가 어떤 애인가 보려고. 그래서 저를 막 보고 있는 차에 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놀란 거예요. 제가 딱 눈을 뜨니까 자기가 누르고 있어서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자기도 당황해가지고 내 몸이랑 그 침대 난간을 자꾸 막 흔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어땠냐 하면 이 상황이 이 친구가 제가 이 친구 정면에 앉아있으면 양옆에 귀신들이 있나 봐요. 수호령들이. 오. 이렇게 저랑 얘기를 하면서 수호령들이랑은 자기 나라 말레이시아어로 대화를 하고 저한테 영어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저랑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야, 너 왜 그랬어? 야, 너 쟤한테 저러면 안 돼. 너 일반 사람한테 저러면 안 돼. 이러면서 둘이 얘기를 나누면서 저한테 막 전달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전달을 해주니까 야, 그럼 나한테 내 위에 올라타고 뭐 침대 흔든 것까진 괜찮다. 나를 빤히 바라본 것도 괜찮다. 근데 난 궁금한 게 있다. 내가 알기로는 귀신은 사람한테 물리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설명을 해줄 때 너 잘 때 꿈 꿨지? 그러는 거예요. 나 꿈 꿨는데? 그랬어요. 사람이 꿈을 꾸면 귀신이 그 꿈에는 침입을 할 수 있대요. 그 꿈에 침입을 하면 파동이란 게 생긴대요. 그 파동으로 인해 귀신이 나한테 물리력이나 아니면 나를 잡고 있으면 나를 잡은 상태에선 다른 물건에도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침대를 자꾸 막 흔들고 난리를 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내 침대를 자꾸 난리를 쳤는데 왜 그랬냐? 이러는데 그 귀신이 저한테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제가 특정 종교를 굉장히 어릴 때부터 믿었어요. 그걸 모태신앙이라고도 하죠.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근데 그 종교를 태어나자마자 믿으니까 그게 그 종교에서 상징하는 무언가가 제 쪽에 그걸 보호막처럼 이렇게 딱 쳐져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접근하지 못하게. 그래서 자기가 원래 상태로라면 제 꿈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좀 살펴보려고 했대요. 네. 근데 너한테 무슨 가드라 그래야 되나? 너한테 쳐진 그 무언가 어떤 그 수호하는 그 힘이 그걸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이 거기 들어가려다 막혀가지고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막 발버둥을 친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얘 말은. 아하, 예.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거를 눈앞에서 처음 보니까 안 믿겨지는데 이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야, 근데 내 옆에 있는 애가 누구 보고 이렇게 난리를 친 건 네가 처음이라고. 네가 되게 신기하게 생겨서 궁금했나 보다라고 이해 좀 해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 예. 그리고 그 옆에 호랑이도 한 마리 있다 그랬잖아요, 호랑이. 예. 호랑이는 저한테 자꾸 여우 냄새가 난다고 나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먹이 냄새, 여우 냄새가 난다.
그래서 내가 왜 나한테 여우 냄새가 나? 야, 나 잘 씻어. 나 냄새 안 나잖아. 그러니까 그래. 호랑이가 야, 근데 너한테는 뭔지 모르게 여우 냄새가 계속 배어있대. 그게 널 해치진 않겠지만 조심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 귀신도 저한테 말하기 너한테 있는 그 방어막이 나한테는 안 통하겠지만 좀 더 강한 귀신이 나타나면은 그건 얼마든지 뚫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다니라고 영적으로도. 이런 말을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전에 네. 듣고 그 친구랑 마지막으로 헤어졌는데 예. 오늘 돌비님한테 친구해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예. 이 여자 귀신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자 귀신한테 그때 돌비님 라디오를 생각하면 야 이거 혹시 방송 매체나 유튜브 같은 데 얘기해도 돼? 라고 친기를 통해서 물어봤어요. 네. 옆쪽을 딱 보더니 말레이시아로 막 그 귀신이랑 대화를 하더니 저한테 아니 그건 안 된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럼 친구한테 얘기해도 될까? 그랬어요. 딱 보고 대화를 친구는 생각해보겠대 괜찮대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돌비님한테 오늘 하루만 좀 친구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원래 우린 친구 아닙니까? 아 친구지요. 좋은 예. 친구죠. 이만한 친구가 없지. 아, 뭔 그럼요.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됐네요. 그러니까 친구로서 완벽하게 대하진 않으셨는데 친구한테 네. 얘기할게요라고 하고 이제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친구야. 아마 이제 그 수어력이 들어도 친구한테 하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지 않을까 하고 불안한 마음에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낙서 잘 지내? 잘 지내시 돌비야. 이거 우리 한번 봐야 되는데 그래. 응? 그러게 요즘 자기 전에 돌비 라디오 틀어놓고 그냥 쭉 흘러가게 두면서 듣는 게 내 삶의 낙이다 진짜. 그거 없으면 야. 여행이 재미가 없다. 나는 안 들어. 나는 못 듣겠어. 야, 아무튼 조만간 또 네. 보자. 밥 먹자. 너무 좋지. 내가 한국 들어가자마자 연락도 할게. 그래. 아이고 오늘 낙서야 고맙고 다음에 또 보자. 그래 또 연락하자. 고마워 돌비야. 들어가.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야, 최대한 친구인 척을 마지막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죠? 예, 일단 최대한 저도 진짜 한 10년 지기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한번 얘기는 해봤습니다. 근데 낙서님이 오늘 해주신 이야기 여러분들 일반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시들무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그 외국인의 입장, 외국인 영화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들어볼 수 있었던 굉장히 신묘하면서 섬뜩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 부분 마지막에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꿈에서도 귀신이 침투를 해서 볼 수가 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규정님들은 꿈에서 귀신 봤다고 하면 꿈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꿈에서 귀신을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평소에는 귀신 꿈을 한 번도 안 꾸다가 어느 날부터 계속 꾼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 그 방어막이 뚫렸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섬뜩한 이야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낙선님께서 귀한 말레이시아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유리꽃 향기님께서 굉장히 오랜만에 시들무를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이고, 유리꽃 향기님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예전에 네. 나쁜 귀신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다가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오늘은 나쁜 귀신인가요? 나쁜 귀신은 아닌데 저한테 좀 강인하게 귀신은 좀 무서운 존재다라는 거를 좀 알려준 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이제 또 이런 귀신도 있다라고 해서 오랜만에 왔어요. 유리꽃 향기님은 이런 귀신도 있다. 이게 시들무의 대부분 내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쵸? 근데 또 그렇게 귀신을 목격했던 썰을 들으면 저희도 진짜 이런 경우도 있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고 바로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재밌습니다. 유리꽃 향기예요.
제가 왜 3년 만에 이렇게 사연을 들고 왔냐 하면 이제 영화를 키거나 이렇게 보는 것들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좀 안 좋게 보는 분들도 많고 정신적으로 병이 있거나 많이 아프구나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이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이렇게 발설을 잘 안 해요. 하면 아무래도. 진짜 그런 반응밖에 없으니까요. 예. 근데 뭐 어렸을 경우 같은 경우는 애들이 원체 친구들이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뭐 수학여행, 뭐 수련회 그런 데 가면 꼭 저녁 되면 야 너네 무서운 얘기 할 줄 아냐? 하면서 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무슨 말을 해도 애들이 우와 신기하다 뭐 이상한 애라기보다는 와 신기하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기회가 없으면 웬만해서는 무서운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제가 원래 겪었던 경험을 누군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다쳐요. 다친다고요? 실제로 다친다고요? 네, 실제로 다쳐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막 어디가 부러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왔던 길에 갑자기 넘어진다거나 그냥 누가 뒤에서 툭 미는 거 있잖아요. 장난식으로 아무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리고 제가 약간 요리 업계 쪽에서 일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거의 한 20년을 일을 하고 있는데 웬만해선 칼에 잘 베이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거의 전문가 이상인데. 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그냥 시시콜콜 술자리든 뭐든 이렇게 툭 던지고 나면 그 다음날 손에 베어요. 이런 거를 하염없이 좀 귀신이랑 엮으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아이 그냥 오늘 내가 컨디션 안 좋아. 어제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구나 라면서 넘겼는데 이게 꼭 그런 얘기를 하고 나면 제가 꼭 다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든 작든. 그래서 더욱더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때 3년 전에 돌비님한테 사연을 보냈을 때는 다른 분들 사연도 너무 재밌고 내 사연도 한번 다른 분들한테 들려주면 참 재밌겠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요번에는 제가 다치지 않았어요. 그럼요. 저희 남편이 다쳤어요. 아, 가족분이.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제가 다치는데 뭐 결혼하고 나서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한 게 돌비님이 처음인 거예요. 네. 사회생활 나오면 더 안 하게 되니까. 근데 크게 다친 건 아니고 그냥 어이없게 남편이 이제 택배 일을 하는데 또 다른 하차가 뒤에서 박은 거예요. 너무 저속으로 움직이는데 그분이 전화를 했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뒤에서 꽝 하고 박은 거예요. 예. 그래서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3일 한 입원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확 드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게 교통사고 났고, 이거 제가 다친 게 아니라 저랑 결혼했던 남편이 다치니까, 이거 남편한테도 영향이 가는 건가? 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조금 몸살려야 되나? 그냥 좀 조심하자라고 해서 잠깐 뜸했어요. 지금 다시 3년 만에 하는 거는 또 이런 걸 너무 한도 끝도 없이 귀신한테 너무 엮으면 끝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냥 살기 가벼운 힘들죠.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정확한 나이는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정확한 연도는 생각이 안 나는데 옛날에 폭청천이라는 그 중국 드라마가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한관 그거를 포청천. 네, 맞아요. 그게 엄청 유명하고 되게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는데 그날 하는 날인데 갑자기 엄마랑 아빠가 시골을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다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시골은 채널이 많지가 않아요. 네.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시골에는 그게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아, 네. 싫다. 안 갈 거야. 그러니까 가야 된다고. 너 혼자 어린 너가 여기서 뭐 할 거야? 이러는데 나 문방구 잘할게. 나 안 갈 거야. 막 이러는데 엄마가 안 돼. 너 가야 돼. 막 실랑이 하다가 그때 마침 이제 저희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저는 5층에 살고 12층에 좀 먼 친척분이 사셨어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도 자식 3명이 있는데 첫째는 저랑 동갑이에요. 둘째도 제 동생이랑 동갑이에요. 되게 가깝게 지내는데 그러면 나 거기 이모님에서 잘게. 그러니까 나 안 갈래 하고 막 고집을 피우니까 엄마도 이 똥꼬집 누가 말리냐. 그래 내가 말할 테니까 너 꼭 거기서 자야 된다 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아싸 나 안 가? 막 이러면서 있다가 이제 친척집에 가서 저녁도 먹고 더구나 혼자 보는 것도 아니고 친구랑 같이 보는 거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오늘 재밌게 봐야지 라고 했는데 웬걸 이모님이 자야 된다는 거예요. 아가들은 9시면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폭청천이 아마 10시인가? 하여튼 되게 늦게 하는 드라마에서 거의 좀 인기 있는 드라마는 한 10시, 10시 반? 막 그때 맞죠. 하는 거니까 와 이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모님한테 이모님 저 잠 못 잘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잘래요. 아니 어린 네가 무슨 집에 가서 자냐. 그래서 아니 뭔 다 걸어 잠그고 하면 되잖아요. 막 이러니까 안 된다고 하다가 자는 척하고 몰래 빠져나왔어요. 오. 몰래 빠져나와서 이제 저희 집에 가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거실에다가 이불 막 피고 시간 될 때까지 막 기다리면서 불도 다 끄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 내용이 어떤 여자가 억울하게 죽어서 귀신이 돼가지고 폭청사한테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는 생각은 안 나는데 막 흥미진진하게 이게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쭉 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 되는데, 나 집에 혼자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보는 사람이고 느끼는 사람이니까 딱 촉이 오는 거예요. 나 저거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은 무시를 했어요. 근데 정말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저희 거실에 보면 TV 위에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키 되는 정말 커다란 창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봐야 되는데 몸은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상반되게 난 저걸 보고 싶은데 몸은 안 돼. 너 저거 보면 안 돼. 막 이런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사람이란 게 궁금하면 못 참는 것처럼 눈을 살짝 위로 이렇게 봤는데 대부분 그런 창문이 약간 반투명 형식 창문 있잖아요. 그림자는 비치는데 바깥 풍경이 다 보이지 않는 그런 반투명 유리였는데 머리가 긴 여자가 얼굴만 붕붕 떠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란 자체가 보이진 않는데 누가 봐도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눈을 떼야 되는데 하는데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멀어가지고. 근데 이 얼굴이 처음에는 정면을 보다가 서서히 옆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왜 날 보다가 왜 옆을 갑자기 보지? 근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봐서 그런지 약간 좀 겁이 없어요. 지금도 겁이 좀 없는 편인데 무슨 용기가 났는지 나는 저 창문을 열어서 저 얼굴을 확인해야겠다라는 게 순간 제 온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열었어요. 딱 열었는데 검은 봉지가 휘잉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집에 혼자 있고 호천천이 귀신 이야기고 내가 예민해가지고 괜히 검은 봉지가 사람 얼굴로 착각을 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창문을 닫았는데 근데 생각을 해봐요. 저는 5층이에요. 검은 봉지가 그것도 몇십 초 동안 제 창문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창문을 닫고 뭔가 또 소름이 팍 돋는 거예요. 또 왜? 이러면서 있는데 이게 소름이 반만 느껴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왼쪽은 안 느껴지는데 반인 오른쪽만 느껴지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베란다가 있어요. 거실에 그냥 베란다가 있는 아파트였는데 쳐다봐야 되나? 싫은데. 정말 싫은데? 라면서 이렇게 살짝 보니까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는데 목이 없어요. 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그 아까 창문에 있는 얼굴이랑 이 몸이랑 동일인 귀신인 것 같은 거예요. 오늘따라 왜 나타났는데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무서운 건 없었는데 저러다가 사라지겠지. 사라질 거야 하면서 다시 이제 포천천을 보려고 TV 화면에 이렇게 고개를 딱 돌렸는데 TV가 멈춘 거예요. 멈출 리가 없잖아요. 정규 방송인데. 아무리 TV를 껐다 켰다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도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또 장난치나? 싫은데. 그래서 그냥 잠을 자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모님한테 가가지고 이모님이랑 같이 자야 되나? 막 이런 온갖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다시 닭살이 또 올라오는 거야. 와.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렇게 베란다를 보는데 갑자기 그 목이 없는 그 몸이 손을 싹 올리더니만 이리 와 라는 손짓을처럼 이렇게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뭐야 안 가 막 이런 식으로 쳐다보다가 몸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데 이러는데 이제 제 몸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슥 일어나면서 베란다 쪽으로 천천히 가는데 저는 저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을 하면서 난 안 가겠다는 마음이랑
내 몸은 절로 가려고 막 서로 싸우다 보니까 되게 느릿느릿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안 되는데 나 이거 끌려갔다가는 뭔가 진짜 잘못되겠다. 저 여자한테는 내가 감겼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필사적으로 막 입술도 깨물고 손톱으로 허벅지를 진짜 꼬집어서 피날 정도로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제 몸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도 있네. 와 이런 애도 있었네. 막 하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엄마, 아빠, 예수님, 하나님 다 찾는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나 아직 가고 싶지 않아요. 나 진짜 너무 가고 싶지 않아요. 막 이러는데 계속 그 몸이 이리 와 이러는 거예요. 계속 몸짓은. 그래서 천천히 가다가 제가 순간적으로 저항하려는 마음도 순간 사라진 거예요. 정신은 있는데 이제는 저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터벅터벅 하더니 제가 베란다 문을 쓱 열었어요. 그 방이랑 거실이랑 베란다에 있는 문을 열고 또 창문의 문을 탁 여니까 바람이 휙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제 얼굴을 딱 감싸는 거예요. 감싸더니만 헤이? 눕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얘가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힘껏 밀쳤어요. 힘껏 딱 밀치고 베란다 문을 잠그고 진짜 살아야겠다는 마음인데 이상하게 집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집 밖으로 나간다는 보다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책상에 온 이불을 다 꺼내가지고 막았어요. 그 책상 안으로 들어가서 어린 마음에 그냥 안 보이면 안 보이겠지라고 생각에 진짜 필사적으로 이불이랑 이불로 다 막았어요. 이제 기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 내려갔잖아요. 근데 시골은 저녁 8, 9시면 자요. 할 것도 없고 뭐도 없어서 되게 일찍 주무신단 말이야. 할머니 할아버지도 밭일 나가시니까 되게 일찍 주무세요. 아빠도 당연히 일찍 잠자리에 들으셨는데 아빠가 이제 한참 자고 있는데 꿈에서 제가 나오더니만 아빠 나 살려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아빠 나 지금 살려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제가 막 엉엉 울더래요. 아빠가 일어나가지고 엄마한테 유리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지금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소리야 이 저녁에 어디를 가냐고. 그러니까 시골이랑 제가 사는 곳이랑 그때 당시 때는 도로가 그렇게 좋게 나지가 않아가지고 한 4시간 정도 거리예요. 정말 멀어요. 지금은 거의 한 2시간? 1시간 반이면 가는데 그때 당시 때는 도로가 좋지 않으니까 거의 한 4시간, 5시간 정도 걸리는 곳인데 아빠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밟았대요. 저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에 막 밟아서 정말 2시간도 안 돼서 왔다는 거예요. 도착을 해서 문을 열고 유리야! 이러는데 집에 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대답도 없고 애가 그 거실에는 잠자리를 펴놨는데 거기에는 없고 베란다 창문은 문 열려있고 하니까 막 온갖 나쁜 생각이 다 드시는 거예요, 아빠가. 그래서 계속 유리야 어디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제 방문을 딱 열었는데 처음에는 침대만 보신 거예요. 침대는 제가 없으니까 문을 닫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책상에 이불이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왜 책상에 이불이 왜 저렇게 박혀있지? 그래서 아빠가 이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울면서 기절한 게 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부모님도 다음날에 오셨으면 저는 아마 질식사를 했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저는 무서운 마음에 모든 이불을 그냥 다 파묻었거든요. 정말 아무 공간 없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를 막 깨우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막 얼굴을 막 때린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아빠 얼굴을 보니까 막 울어 제낀 거예요. 왜 친척집에서 안 자고 이가 막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울다가 지쳐서 이제 잠든 거예요. 그냥 이제 안도감이 있으니까 잠들고 나서 아버지도 엄마한테 전화해서 유리 무사하다. 애가 좀 많이 겁을 먹은 것 같다. 근데 엄마는 아세요. 예. 제가 보는 거를. 근데 아빠는 모르세요. 엄마가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 유리가 뭘 봤구나. 얘가 또 뭘 봤구나 라면서 우선은 알겠어. 그럼 유리 잘 이렇게 해줘. 난 그 다음날 버스 타고 갈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3일 뒤에 저희 부모님이 가게를 하시다 보니까 마감을 11시에서 12시 정도 하세요. 네. 그때 당시 때 푸작 가게를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동생이 있는데 두 분이 맞벌이고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다 케어할 수 없으니까 동생은 시골로 보내서 외할머니 손에서 키워졌고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원체 혼자 잘 자고 저는 원래 부모님이랑 안 잤어요. 어렸을 때부터 누구랑 같이 자는 게 너무 싫다 보니까 또 엄마가 되게 편했대요, 제가.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의젓하게 잘 있으니까 얘가 좀 더 수월하다 해서 데리고 계셨는데 그날도 혼자 있는데 또 닭살이 돋는 거예요. 얘네? 또 얘다. 왜냐면 이게 조금 귀신들마다 느껴지는 닭살 느낌이 좀 있어요. 뭔가 이게 몸에서 오는 그 느낌이 있는데 딱 그 느낌이 3일 전에 있던 그 느낌이랑 너무 닮은 거예요. 얘인데? 하면서 순간적으로 베란다를 봤어요. 베란다를 보니까 또 걔예요. 아, 나한테 집착하네? 나한테 너무 집착하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또 멍하니 보는데 또 걔가 손을 올리면서 이리 와. 또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저항 없이 제가 벌떡 일어나서 걔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이번엔 내가 너무 저항이 없는데? 라면서 다가가는데 이거를 전 이야기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한테는 수호령 아닌 수호령인 여고생 한 명이 있어요. 예. 걔가 나타난 거예요. 걔가 나타나서 그 여자애를 쥐어뜯는 거예요. 네가 뭔데 얘를 건드려! 이러면서 쥐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몸이 딱 풀려가지고 이렇게 딱 풀썩 주저앉으면서 쳐다보고 그 여고생은 그 몸 없는 여자애를 진짜 갈기갈기 찢는 거예요. 내 수호령이 맞나? 할 정도로 너무 무서운 얼굴로 갈기갈기 찢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근데 너무 무서운데 이러면서 근데 저는 그때 그 여자의 얼굴을 처음 봤어요. 예. 항상 목소리만 들려왔었는데 그날 그 여자애를 온전히 본 거예요. 그래서 갈기갈기 찢고 하더니만 씩씩거리면서 날 딱 쳐다보더니만 넌 왜 그렇게 찢지 못한대? 이러면서 저한테 막 혼을 내는 거예요. 난 아무짓도 안 했는데 하면서 쳐다보니까 똑바로 해 너. 똑바로 정신 차려. 내가 언제까지 이걸 도와줄 것 같아? 말하면서 막 화를 내요. 나 지쳤어. 몰라. 나 갈래. 하면서 사라진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목 없는 여자는 그 이후로 저는 못 봤어요. 소멸돼 버렸구만. 그래서 처음으로 귀신이 나한테 그렇게 호의적으로 다가올 수는 없나 보다. 그냥 무자비로 죽일 수도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알았던 계기예요. 이게 내가. 무서운 게 그 느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거를 따라갔을 때 그냥 죽는 거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원한도 없고. 걔랑 저랑 뭐 일명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소복 입은 그냥 목 없는 여잔데 예. 그냥 이리 와라는 거에 이끌려 가니까. 그쵸. 홀리니까. 그래서 나는 어딜 간 적도 없고 뭔가도 없는데 이렇게도 죽을 수도 있구나 잘못하면. 네. 정말 소리 소문 없이 라는 거를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때 처음으로 귀신이란 존재가 무서운 존재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무섭네요. 확실히. 왜냐면 그 설명을 해주시는 것 자체도 그 손짓을 하는 거 그 느낌도 굉장히 섬뜩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고. 그러면 맞아. 이 이야기 말고 걸스카우트 때도 귀신을 보셨다고? 네네네. 이제 뭐예요? 이것도 또 다른 사연인데 저희 학교가 그때 이제 제가 서울에서 살았었는데 그 아파트 단지가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새로운 초등학교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처음으로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가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 캠핑을 학교에서 한 거예요. 네.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어디는 가지는 않고 학교 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캠핑이나 뭐다 해서 우리가 텐트를 치고 하기엔 너무 어린 아이들이니까 네. 잠은 교실에서 자고 응급처치 그런 교육 같은 거를 학교에서 받아가면서 옷 같은 것도 그때 지급이 됐어요. 갈색 깔 오르시죠. 그거. 그쵸. 남자애들은 파란 남색. 색깔, 여자애들은 갈색 색깔. 그러니까 이제 막 그게 너무 좋고 했던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도 1박 2일로 주말에 부모님 허락하에서 교실에서 캠핑 아닌 캠핑을 하는 날이었는데 저녁에 교실로 들어가서 여자애들은 여자애들, 남자애들은 남자애들 반을 나눠서 자는데 이제 한참 자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막 흔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래서 왜 하고 딱 하니까 친구가 저를 막 깨우는 거예요.
왜? 아, 졸린데 왜? 그러니까 화장실 같이 가자. 무섭잖아요. 그 불 꺼진 학교가 낮에는 정말 막 활기차고 하지만 정말 불 꺼진 학교는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반 배정 받은 게 거의 대부분 화장실이 계단 옆에 중앙에 거의 자리를 잡아요. 근데 저희가 그때 반이 거기에서 왼쪽으로 복도 쪽 맨 끝에 교실에 이제 배정을 받았는데 자기도 처음에는 혼자 가려고 딱 문을 열었는데 너무 컴컴하더래요. 도저히 혼자서 갈 그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아니 선생님 깨워서 가면 되잖아 이러니까 아니야 같이 가 너도 화장실 가고 싶지 않아 이래서 아 난 화장실 너무 가기 싫은데 막 이랬어요. 친구는 막 울면서 난 너무 급해 나 진짜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알았다 이러면서 이제 벌떡 일어났어요. 얘 손을 잡고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네. 이상하게 아무리 저학년이라고 해도 복도에서 그 중간에 있는 화장실이 너무 길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서 제 다리 쪽으로 또 닭살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이래서 저녁이 싫다고 뭐 속으로 생각하는데 친구는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단 하나의 의심도 없이 걸은 거예요. 아, 얘 홀렸네. 의심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홀렸네. 도대체 어디지? 하면서 이렇게 제가 두리번 거렸어요. 분명히 날씨가 좋은 날이었거든요. 갑자기 번개가 번쩍 치면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왜 비가? 라면서 창문을 이렇게 봤다가 다시 이렇게 앞을 보는데 저기 맨 끝에 누군가가 서 있는 거예요. 남자애들인가? 그때 당시 남자애들은 저희의 반대편 교실에 있었어요. 맨 끝에. 그러니까 끝과 끝이에요. 짓궂은 애들은 또 장난을 치니까 방지하고자 끝에서 끝에 있는 반에서 했는데 끝에 있는 복도에 누군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네들 또 장난치려고 저기 서 있는 건가? 하면서 계속 걸었어요. 걸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저희가 기억이 없는데 화장실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뭐야? 왜 화장실? 근데 친구는 화장실 이러면서 진짜 해맑게 딱 화장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빨리 하고 나와. 그래서 복도에서 딱 서 있는데 제가 다시 그쪽으로 시선을 딱 돌리는데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러면서 갑자기 번개가 번쩍하면서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는데 저는 분명히 남자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번쩍거리는데 아닌 거예요. 분명히 사람 모양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사람 모양인데 눈, 코, 입이 없고 그냥 시커매요. 시커먼 존재가 거기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왜 무서움으로 다가오냐면 귀신들도 사람 얼굴을 하고 표정이 있으니까 뭔가 제가 화가 났거나 기분이 좋거나 뭔가 우울하거나 그런 게 구분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시커머니까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 저런 애는 처음 보는데? 저런 애도 있나? 저런 귀신도 있었네? 해서 있는데 친구가 이제 볼일을 보고 딱 가자 하면서 제 어깨를 툭 친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제 정신이 돌아오면서 다시 봤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걔도 저한테 해를 입히지도 않고 거기에 가만히 서 있으니까 뭐가 있나? 하면서 다시 교실에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딱 누웠어요. 야 이제 너 화장실 갔다 오니까 잘 자 이러는데 친구가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뭐야 같이 갔다 왔는데 싸가지 없게 뭐야 이러면서 야 너 왜 말? 하면서 딱 옆을 봤는데 아까 그 그림자 애가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제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러더니만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그 검은 얼굴에서 갑자기 입이라는 존재가 생기면서 씩 웃으면서 너 나 보이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너 나 보이지? 너 나 보이는구나. 그런데 눈을 돌렸어요. 돌리지 마. 너 나랑 눈 마주쳤잖아. 근데 속으로는 넌 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너랑 눈을 마주쳐? 이러면서 제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눈을 돌렸어요. 예. 나 좀 보라니까? 나 좀 보라니까? 근데 너 안 궁금해? 네 친구? 이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맞다 내 친구. 그래서 다시 이렇게 확 봤어요. 그러니까 역시 나 보이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친구 어딨어? 어딨게? 어디 있을 것 같아? 너 언제부터 있었어? 내가 너랑 언제부터 있었을까? 계속 질문만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 돌려줘. 내 친구 어딨어? 너 내 친구 어딨냐고 돌려달라고 막 소리를 쳤어요. 뭐라면서 소리를 치니까
그때 이제 제가 막 소리 지르는 거에 선생님들은 교무실에 계셨었거든요. 놀라서 달려오시면서 불을 딱 켰는데 그 검은 존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애들도 불을 켰으니까 뭐야 하나둘 일어나는데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제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돌비 어디 갔어? 선생님. 그러니까 돌비 어디 갔는데 아까 저랑 화장실을 갔는데 분명히 같이 왔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애가 없어졌으니까. 그 저녁에 선생님들 당직실에 있던 분들 막 다 깨워가지고 애가 사라졌으니까 예. 막 다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막 돌비야 어딨어? 돌비야 어딨냐고.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혹시나 화장실도 가봤어요. 처음부터 화장실 갔는데도 화장실에도 없고 뭐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막 한참을 찾고 있다가 또 닭살이 다리부터 쫙 올라오는 거예요. 이 녀석이다 하고 제가 막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저 책상 쪽에 쪼그려 앉더니 막 이렇게 웃는 거예요. 뭐 찾아? 그러니까 너무 닭살이 돋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발 돌려달라고. 제발 돌려주면 안 되겠냐고. 네가 찾아. 너 찾을 수 있어. 찾아.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데 막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너무 얄밉고 뭐 하니까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서 제 얼굴을 때렸어요. 남들이 보면 분명히 저는 허공에다 때렸지만 저는 처음으로 귀신을 때려봤어요. 그때. 원래 귀신들은 다 제가 통과를 했거든요. 네. 아무리 만지고 싶어도. 근데 그날은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정말 막 불어 떨리는 손으로 걔 얼굴을 때렸어요. 근데 걔도 당황을 한 거예요. 맞아가지고. 핵이지 이게. 그러니까 얘도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돌려달라고 또 맞고 싶어 하고 제가 손을 딱 대니까 1층에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1층 찾아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니까 왠지 1층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 같이 이제 1층을 막 찾고 있었어요. 저도 막 찾고 있는데 1층 화장실 중에 선생님들 전용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화장실이 있고 선생님들 전용 화장실이 있었는데 거긴만 안 찾아먹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애들이 설마 뭐 선생님 전용 화장실에 들어갔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안 찾았다가 거기를 갔는데 처음에는 문을 하나씩 열었는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 열리지 않는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당황해서 두드리면서 너 혹시 여기 있니? 돌비야 너 여기 있니? 두드리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선생님이 여기 왜 문이 잠겨있어요? 여기 뭔데 잠겨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청소함이라서 청소하는 아줌마가 관리하기 때문에 평상시엔 잠가놔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이제 선생님들끼리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순간적으로 거기에 돌비가 있다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문 부셔야 돼요. 저거 문 부셔야 돼. 저 안에 돌비가 있는 것 같아요. 문 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니까 화장실은 그 다음 칸으로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거기 변기를 밟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거기에 돌비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문이 분명히 잠겨 있는 곳인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를 넘어가셔서 안에서는 열리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이제 열어가지고 애를 들쳐매고 나오신 거예요. 바로 걔는 응급실로 갔고 이제 선생님들도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한테 그 새벽에 다 전화를 돌린 거예요. 이런 좀 있어서 애들을 다 귀가 조치를 시키겠다. 다들 이렇게 가는데 이제 저도 가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뒤에서 운 좋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쳐다보는데 쓱 하고 걔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걔를 그 후로는 못 봤는데 얘네들이 원한도 없이 아무런 느낌도 없이 자기네들이 장난이라는 걸 치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또 알았던 애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이거는 귀신들도 사람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은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사람도 이유 없이 사람을 막 해하거나 괴롭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유리코 장님께서 만나셨던 그 또 착한 귀신? 그 느낌도 사실상 뭐 착한 귀신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야, 근데 유리꽃 향기님이 3년 전보다 훨씬 더 뭔가 연기가 늘으신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조금 좀 오. 긴장을 덜 했어요. 그때는 네.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음. 오늘은 그래도 되게 오랜만에 본가 온 것처럼. 친정집. 네. 친정집 온 것 마냥 오늘 유리꽃 향기님께서 오랜만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셨고, 세상에는 착한 귀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 없이 사람을 맞아요. 괴롭힌다거나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귀신들도 있다라는 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마워요, 유리꽃 향기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네요. 유리꽃 향기님이랑 대화를 하니까 굉장히 또 텐션도 올라가고 기분도 좋아지고 좀 긍정적인 에너지도 좀 받을 수 있고 굉장히 좋네요. 근데 유리꽃 향기님은 그 이면에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 오셨고 그런 일들과 또 시선 이런 것도 많이 겪어 오신 분이다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밝게 들려주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